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이 푸르게 살아나는 봄이 오면 농촌도 분주해집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돌보고 계절에 따라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농사일이 단순히 작물만 잘 키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물 밖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불편과 속상함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선글라스 낀 농부의 농사일기에서는 농사하면서 겪는 아쉬운 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낀 농부 요미. 안경 낀 농사 관찰자 다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 농사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 선글라스 낀 농부 유미님 모셨습니다. 네, 다은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이웃 사촌이 되면서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작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 아쉬움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는 저희가 항상 매달 농사 일상 같은 것들이나 농사 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 나눠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날카로운 시선으로 불편한 점, 아쉬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농사 이야기 하면은 날씨 이야기, 작황, 수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많이 겪는다고 하시거든요. 요즘에 농사 지으시면서 이제 작물이나 날씨 뭐 이런 것도 좀 항상 우리가 뭐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런 거 말고 혹시 주변 환경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을 하다가 뭐 장비가 이제 빠져가지고 못 나올 때 그런 때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왜? 내 걸로 이제 자력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제 힘을 빌려야 돼서 그런 데서 이제 시간 소비도 있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 동네에 이제 그런 장비가 없으면은 못 꺼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한참 봄나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물 캐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도로에서 차가 퍼지면 네. 도로로는 자동차 도로로는 그 퍼진 차를 구출해주기 위해서 금방 쉽게 올 수 있잖아요. 다른 도움을 그렇죠. 줄 수 있는 뭐 레카차나 차량들이. 네네. 근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농지면은 그거를 구출해줄 수 있는 장비가 도착하기도 상당히 그 빠진 장소로 도달하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제가 제 밭이 비가 오면 한 2, 3일은 좀 못 들어가요. 그 땅이 많이 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서 멀리 있는 길가에다가 이제 차를 대고 걸어서 이제 그 농작업을 하러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든지 땅이 다 말랐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놔둬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요 진짜 일이 계속 밀려가지고 한 열흘씩 밀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이제 농작업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농지 주차하는데 이쪽에서 좀 미끌리면서 차가 많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제 받으시 이렇게 빼긴 했거든요. 이번에는 트랙터로 이제 논을 갈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작물을 심은 게 아니라 트랙터를 심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트랙터가 진짜 제 허벅지 위까지 거의 이렇게 다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제 견인차로는 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그 농작업 하는 그 농지에
다른 분의 이제 트랙터가 있으면 끌고 나오기라도 하는데 그 트랙터도 제 거보다 훨씬 큰 거여야 이게 구출이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딱 그 심어주면 못 꺼내서 이제 굴삭기를 빌려와서 굴삭기로 받으시 뺐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아이고, 진이 빠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약간 힘이 네. 빠지신 네. 네,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트랙터를 받으시 이제 꺼냈잖아요. 얘가 얼마나 진흙 범벅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 위로 이제 딱 나왔는데 트랙터가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흙덩이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진흙덩이가. 근데 이제 거기는 차들도 다니고 이제 자전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또 자전거 도로로 또 그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흙덩이들이 다 그 땅 위에 도로 위에 있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삽으로 그거 다 치우고. 진짜요? 보통 안 네. 치우시고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어휴. 보통은 이제 혼자 작업할 때는 트랙터 뭐 운전하면서 이쪽 논에서 나가서 이제 저쪽으로 가고 막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솔직히 잘 치우진 못해요. 나중에 와서 치우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듯이 끌고 이제 나가시고 이제 저는 그걸 또 다 치우고 그렇구나. 안 치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에 정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안 치우는데 지금 비 예보가 며칠 뒤에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덩이도 너무 커가지고 그건 또 다 치워야죠. 그래야 하도 깊이 빠져 있다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그럼 네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치워주는 게 좀 맞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농사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또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미쌤이 아까 봄나물 같은 거 캐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산이나 들로 이렇게 나물 뭐 두릅, 쑥 막 이런 거 고사리 지금 지천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전에는 냉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 같은 봄나물 캐러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도 이웃 모르는 분들이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그 시즌에만 와가지고 임산물을 채취해 가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네. 일이 생기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제가 임대에서 이제 그 짓고 있는 그 밭이 있어요. 거기는 고사리가 정말 많아요. 그런 스팟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던데? 고사리 스팟? 근데 이제 작년에 누가 이제 그걸 다 채취해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까지 왔다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아예 현수막을 게시를 하셨어요. 입산 금지, 그리고 뭐 임산물이나 여기 농작물 이런 거 채취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쓰레기도 무단 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쓰레기도 버리고 가세요. 채취하러 왔다가 네네. 작업해 갔던 쓰레기 같은 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막 고사리를 꺾는 분이 계시길래 누구시냐고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제가 묻는 말에는 안 들리는 척 하시더라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 분이었는데 그러더니 되려 저한테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제 되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경쟁자로 인식한 거 아닐까요? 네, 고사리 훔쳐 고사리 그런 것 같아요. 스팟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채취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대답에도 그 말에도 이제 안 들리는 척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섬주섬 정말 한아름 그 다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경찰도 왔었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항상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현수막 같은 걸로 걸어 놓는 게 뭐 입산하지 마세요. 여기는 개인 소유 땅입니다. 또는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공공 그 공원들이 산림 공원들이 우리 전국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셔서도 함부로 임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음. 현수막이 봄철에는 많이 붙어 있는 거를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은 또 임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맞아. 산에다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씨를 이렇게 막 던져서 뿌려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나는 그런 형태의 임업도 있고요. 고사리 재배지를 아예 딱 그 경작지로 이렇게 산을 그 낮은 산 같은 곳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를 따라서 그러니까 두둑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진짜 고사리 재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도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산에 있는 것도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사유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밭 그 가장자리에다가 항상 이제 엄마가 고사리 이것도 조금 그 뿌리도 캐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으세요? 번식시켜 놓고 저희가 취나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 취나물을 씨를 받아서 막 뿌려놔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제 일할 때마다 이제 그걸 다 따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정작 먹으려고 하면은 정말 시내에서 어떻게 알고 이런 산속까지 다 들어와서 그걸 다 따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잘 못 먹는 거죠. 정작 주인은 그쵸.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제 그걸 따오실 때는 비 올 때, 이게 비 올 때는 그분들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혼자 비 올 때 가서 이제 비 맞으면서 고사리 주인이 꺾어와, 취나물을 뜯어와, 막 이렇게 절도범을 되더라고요. 피해가지고 주인이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지금 그 밭 가장자리나 그 가장자리 논둑 이런 데에 풀이 막 이제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약을 한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을 조금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작물을 이제 키워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농약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제초제를. 거기에서 막 그 쑥을 막 뜯고 계시고 막 이래요. 농약을 뿌리려고 하는데 막 캐고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제초제 해야 되니까 나가시라고 여기에서 이제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나 여기 조금 더 뜯어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막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려 더 큰 소리예요. 아니 어디에서 왔냐고. 내가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 행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요? 특히 수학할 때는 진짜 여러 네. 유형이 있구나. 수학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왜 그러시는데요? 왜 불러요? 어머머머. 아니 지금 그거 채취하시는 거 주인 허락 받으셨어요? 아니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왜요? 근데 주인이면 유미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고 나서 채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왔다가 쓰레기 같은 거 정도는 안 하고 가고 이것만 문제가 되는지 알았는데 오늘 농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농사 같은 거 이제 활발히 뿌릴 때잖아요. 뭐 제초제, 살균제 이런 거, 퇴비 뭐 이런 거 활발하게 뿌릴 지금 시즌인데 그런 거에도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분이 계신 것까지 이제 어떻게든 고려 막 하고 그러면은 좀 방해가 되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초제를 뿌리는 곳을 모르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무를 뜯어가시면은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러네. 제초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논 용수로 이런 데 보면 미나리가 많이 있거든요. 제 논에도 미나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먹을 때는 좋지만 지금 얘를
죽이질 않으면 얘가 수로를 막아가지고요. 물이 안 내려가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그렇구나. 한번 배수로를 이제 파는 작업도 해야 되고 정비를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풀들이 그 수로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라면서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여기 농지가 이제 계속 물이 차는 그런 농지가 돼요. 그렇죠. 잠기면 안 되죠. 잠기는 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도 미나리 많이 좋아해요. 그 돌미나리. 그래서 맛있죠. 저희는 항상 이 시기에 저희는 이제 저희 논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 수로에서 이제 다 뜯어다가 이제 뭐 나물 무쳐 먹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제초제를 뿌리고 갔는데 그 사이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 그 위험하죠, 뜯어가시면. 굉장히. 네. 그리고 얘 제초제를 내가 지금 뿌렸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빠른 거는 한 3일 안에, 2, 3일 안에 시들시들해져서 얘가 죽어가나?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고 한 막 5일 정도 되면 아, 얘가 죽어가는구나. 풀이 죽어가는구나. 이제 막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약도 있고. 오, 그건 처음 알았어요. 아예 진짜 뭐 뿌리까지 이행되는 그런 제초제 같은 거는 한 열흘 이상 지나면 아,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서서히 반응이 오는 거 있고 조금 효과가 빨리 나오는 제초제 있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뿌린 직후에는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네네. 뿌려놔도 모르는 거잖아요. 헉, 위험하다. 안 되겠다.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채취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쵸? 그쵸. 그분들은 시골에 있는 거 나 건강해지려고 막 와가지고 진짜 그쵸. 산속까지 와서 막 제철 그렇게 먹으려고 한 하시는데. 건데 안 되지. 안 돼요. 그냥 뭐 가까운 로컬 이런 데서 네, 로컬 푸드에서. 이런데 이용하시는 게 제일 그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미쌤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요즘에는 그 아예 산에서 이제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복숭아 무슨 밭을 일궈 놓으면 그 나무만 있고 그 식물만 있으니까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약간 자연농법식으로 진짜 씨앗만 뿌려놓으면은 그분은 목표를 가지고 뿌려놨지만 저희 같은 농사 문외한은 가가지고 여기가 고사리 스팟인가 봐 이래놓고 깨면 막 뽑아버리면 그게 사실 절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맘때쯤 되면은 그 주요 언론사에서 그런 뉴스도 보거든요. 두릅밭에서 두릅나무에서 두릅 뭐 몇십만 원어치 싹 쓸어가 뭐 어떤 분 검거 뭐 이런 거 또 기사 많이 보거든요. 맞아. 사실 그게 절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요즘에 대한민국은 범죄를 못 저질러요. 그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요즘에는 시골에도 다 CCTV 있고 열심히 다들 보안에도 힘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구분이 안 가니까 캐지 마세요, 여러분. 내 땅이 아니다 하면 캐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 뭐 시골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던 분들은 그런 조금 향수를 느껴서 오시기도 해요. 뭐 그러고 싶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체험 농장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 곳에 가셔서 그리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가면은 텃밭도 네, 맞아요. 임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도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텃밭 임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유미쌤처럼 본격적으로 큰 농사 지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네, 주말 농장. 네, 주말 농장. 그럼 저도 좋죠. 주말 농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뭐 집이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자랐지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막 그 도심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주말 농장 그거를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경험을 했었죠.
아이들 아. 체험하기에도 진짜 좋겠네요. 네네. 이제 좋다. 작물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본에는 음. 농촌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분들은 그런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음. 주는지, 농부에게 음. 피해를 끼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썼는데, 유미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농촌에서 나고 자랐던 분들이 그 향수, 진짜 제철 봄나물 맛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렇죠. 향수를 느끼셔가지고 캐려고 했던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했던 행동인데 뭔가 진짜 절도가 될 수도 있고 제초제 묻은 걸 섭취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좀 농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건강을 챙기려고 그리고 뭐 향수 이런 거 있어서 뭐 오시거나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은 이게 생업이에요. 그렇죠. 직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이건 절도가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체험농장 이런 곳을 알아보셔가지고 체험농장 가서 체험을 하셔도 좋고 주말 농장 가서 직접 텃밭을 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 눈에 보기에 그게 진짜 그 밭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니까 하지 마셔라. 그쵸?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으신 걸 거고. 그리고 네. 오실 때는 꼭 쓰레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네네, 맞아요. 정말 정말 올 때도 무겁게 오고 갈 때도 무겁게 가는데 올 때 무겁게 쓰레기 들고 와서 버리고 갈 때는 무겁게 임산물 채취해서 가시고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려고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신가 보다. 네. 그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무거운 폐기물 네. 같은 거. 네. 그럼 좀 전자제품. 부피가 조금 뭐 작은데 얘를 스티커 붙여서 버리자니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가방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머, 진짜? 아니면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차에다가 싣고 와서 그 골프백 같은 것도 산에다가 버리고 가시고 막 그래요. 너무 적극적으로 버린다. 그거는 너무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버리셔야지 맞는 건데.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사리나 이런 거 캐러 왔다가 본인들이 갖고 온 비닐 같은 거나 뭐 테이크아웃 컵 같은 거 네네. 정도 버리고 가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미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아예 투기를 하려고 다짐하고 온 거네, 그거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들도 있고 거기는 이제 산 쪽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부피가 큰 것들도 많이 쓰레기가 나왔고 이제 제가 그 농작물 판매를 직접 뽑아가시는 걸로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제가 키로수를 막 몇 킬로 이상 막 이렇게 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했던 비닐 봉지나 그리고 비닐 장갑 막 그 쓰레기 이런 것들을 너무 음료수 그 컵 막 이런 것까지 다 제 밭에 이렇게 막 버리고 어머.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냥 한 사람이지만 제 밭에는 그때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렇죠. 밭에서 직접 캐가라고 판매하셨던 거니까 많은 네. 분들이 오가셨겠죠.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냥 본인들이 가져왔던 비닐봉지가 남아서 뭐 이거 다른 분들 뭐 오시면 쓰라고 주세요 하고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그냥 필요한 사람, 꼭 살 사람만 오실 수 있게끔 최소 무게를 이제 최소의 양이죠. 그 최소량을 크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와가지고 본인들이 만족이 되게 높으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서 어떡하시냐고. 저도 소득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뭐 드시고 즐겁고 뭐 행복하면 좋죠. 그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전단을 돌립시다. 유민의 농산 해가지고 얼마든지 전화 주라고 해가지고 카톡 문의, 전화 문의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작물 나올 때마다 홍보 돌려가지고 사라고 막 해야 그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 그러면은 그 쓰레기는 그럼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좀 열심히 좀 많은 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판매를 했다 했잖아요. 네. 그분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그러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셨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네, 없었어요. 다행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사실은 그리고 뭐 도심에서도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그 구출 차량 접근 문제처럼 농촌은 사실 그 자원 순환이 되게끔 접근성이나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시골 살 때도 저희 집에서 그 집화하는 그 어르신들 계신 마을 회관 거기까지 주차장까지 맞아요. 맥주병이나 이런 거를 들고 갔어야 됐어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서도 도보로 꽤 가야 되니까 이게 좀 너무 불편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살 때. 그리고 이제 맥주병 같은 거 너무 이렇게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카트로 끌고 가면 이웃 어머님들 보이기에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농촌에 이제 농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진짜 더 안 될 짓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까 자원순환 문제처럼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유미쌤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퇴비나 비료 뿌리고 나면은 이제 그 포대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농작물 이제 다 수확하고 나면은 이제 폐 비닐이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수거를 해갔어요. 그 자원에서 수거를 해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소득이 발생이 되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수거를 잘 안 해가지고 저희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모아놔요. 한 곳에. 저희 아버지도 밭 한 곳에다가 이렇게 다 그 폐비닐을 이제 막 그 비닐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한 곳에 쌓아놓고 봄에 그리고 가을에 한 번 정도 이제 면에서 언제 어디로 갖다 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 차에다가 가득 실어서 그냥 그날 다 막 나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시내 가까운 쪽에 농지에서 진짜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막 해서 그 영농 그 이제 비닐 이런 거를 다 이제 다른 면으로 저희 친정 그 밭에다가 다 옮겨다가 쌓아놨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근처에 이제 좀 농사를 크게 하시는 사장님을 알게 돼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쪽 마을 뭐 이장님한테랑 여쭤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비닐 같은 거 모아놓는 곳 집화장 없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다가 버리지 말라고. 이제 저는 이 동네 주민이 아니고 이제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주는 안 하고 계시긴 하니까. 그러니까 마을 집화장이 있는데 이게 마을 소득으로 하시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이제 팔아서 그 판매 대금을 이제 마을을 위해서 쓰고 운영하는데. 네,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까 다른 데다가 해. 근데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태 계속 막 멀리 친정 그쪽에다가 갖다 놓고 막 이랬었는데 다른 사장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아니에요. 그거 모아서 한 군데 잘 놓으면 가지고 갑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수거해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쌓여있는 양이나 이런 거 보고 한 번씩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버릴 곳 없으면 우리 집 앞에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알려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니까 이제 다 수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뭐 비닐이나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작물을 수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들깨나 뭐 옥수수나 참깨 뭐 이런 대가 있잖아요. 네, 식물에서 어. 나오는 부산물도 있죠. 네네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우선은 옥수수 대 자르고 이제 바닥에다가 펼쳐놔요. 그러고 이제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타리 쳐요. 이제 들깨 때도 그렇게. 이제 한 곳에다가 이제 좀 모아놨다가 얘가 이제 겨울 지나고 막 이러면은 많이 약해요. 밟으면 그냥 막 부서져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있으면 좀 안 되니까 이제 넓게 이제 밭에다가 이제 다 펼쳐놔요. 그러면 이제 로타리 칠 때 트랙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섞이면서 예, 없어지면서. 갈아지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뭐 땅콩 부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수확하고 나서 바로 이제 로타리를 쳐서 이제 땅 속으로 넣어주면 좋지만 그 작업을 이제 바로 안 두고 이제 해가 넘겨서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저는 식물 잔재물은 부산물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지자체에서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부산물, 영농 부산물 그 잔가지 뭐 파쇄해주는 파쇄해주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신청을 아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자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서비스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나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용을 안 해보신 걸로 네네 신청 못 해보신 문의는 해보려고.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 경영체에는 안 올라가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쓰고 하는 그런 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농지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제 그 경영체 상에 그런 농지에 있는 부산물만 처리를 해주는 건지 그걸 몰라서 제가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문의는 해봐서 해보려고 해요. 그 농사도 진짜 복잡하네요. 거주하는 거, 뭐 안 하는 거, 뭐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거 아닌 거 이거에 따라서 좀 상당히 복잡하네요. 다음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신다면 저도 잘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봤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하고 계신 방식은 폐비닐과 농산물, 부산물을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데 처리하시면서 좀 어떤 게 가장 좀 힘든 점으로 다가올까요? 뭐 이거를 옮기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좀 먼 그냥 곳까지. 그 농지에서 막 다 소각을 하고 아주 옛날에는 그랬었죠. 그랬죠. 태우고 막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들 그렇게 맞아요. 이제는 안 하시긴 하시는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 소각하는 게 제가 처음 농지를 그 임대했던 농지가 거기가 묵힌 곳이어가지고 나무와 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다 뽑아내고 이거 누가 심어놓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막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막 그 자란 나무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갈아엎고 막 이랬는데 이 그 가장자리에 논두렁 가장자리에 풀이 이제 너무 많이 자라니까 얘가 제 키보다도 커요. 풀이. 네. 얘를 그 예초기로 자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소각을 하면 편한데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소방서에다 말하고 하면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바로 소방서도 가까워요. 거기 농지가. 소방서를 찾아갔어요. 가서 말씀드렸죠. 아, 제가 여기 옆에 농사하는데 거기 뭐 주변에는 뭐 이렇게 불이 뭐 옮겨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이고 아, 여기를 그 불을 한번 진짜 딱 내면은 금방 타고 없어지니까 좋을 것 같은 거죠. 경찰서할 것 같아. 아무튼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소방관님한테
여기 가서 말하면 된다던데요. 그랬더니 혼나고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방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희 입회하에 불을 지르신다는 거는. 그렇지. 소방관 입회하에 방화를 하겠다는 거잖아. 아, 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걸까, 그분은? 어머, 그러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소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구나. 어쨌든 그거를 이제 소각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직접 베어야 되고 갖고 멀리까지 이동해서 버려야 된다는 게, 그리고 모아놔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 잘하려면 그때그때 치우고 버려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쓰레기가 발생한 시점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묵혀놓고 모아놨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미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전주에 환경공단이 있는데 그 환경공단에는 개인한테는 그 매주 수요일 날 오픈을 해놔요? 네, 수요일 날 갖고 오래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요일을 못 맞춰요. 그래, 맞아요. 쉽지 그러다 않죠. 보니까 그냥 밭에 한켠에 쌓아놓고 이제 뭐 면에서 언제 갖다 놔라 이제 하는 날 이제 그때 옮기는 거죠. 그래도 이제 유미쌤은 차량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주변에 이제 농사를 이제 혼자 조금 지으시는 그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더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계속 광고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많이 경고를 주거든요. 불 지른다고 해서 뭐 병충해 예방되는 거 아니다. 뭐 옛날에는 그 병 때문에 밭이나 논에 그 불을 한번 이렇게 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그만해라. 이런 거 계속 광고 그 언론에선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갖다 버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또 좀 소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산책하다가 냄새가 태우는 냄새가 자꾸, 익산시도 진짜 태우는 냄새 많이 나요. 공원 산책, 좀 도심 외곽에 있는 공원들 다니다 보면은 그거는 왜 그러겠어. 누가 뭐를 태우니까 냄새가 나겠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이런 만약에 순수한 나무, 뭐 들깨떼, 뭐 이런 그 영농에서 나온 이런 거는 그런 타는 냄새가 역겹지가 않아요. 이거는 들깨떼를 태우는 냄새 같은데, 이거는 뭘 할 때 나는 냄새인데? 근데 하기는 우리도 나무장작 냄새 맡을 때는 막 매캐 연기 막 역겨워 그러진 않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만약에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섞여가지고 타면은 그때는 냄새가 이건 안 좋다. 이런 걸 좀 많이 잘 느껴져요, 제가. 독한 냄새. 저 옛날에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불이 났는데 그 밭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옛날에 밭에서도 불 많이 태웠었거든요. 콩대 같은 거 막 다 태우고 밭을 아예 싹 불로 이렇게 해버리고 했었는데, 그 불로 난 게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그 쓰레기 소각한 게 대밭에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막 크게 나가지고 진짜 마을 전체가 좀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 뭐 이런 그 쓰레기 뭐 분리수거장도 없고 자원 순환이라는 말이 없었어. 맞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냥 뭐 아무데나 이렇게 막 그치. 버리고 그냥 태우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이 농촌도 달라졌고 이제는 네, 자원 순환.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종량제 봉투라는 것도 사실 익숙치가 생소했는데, 네네. 사실 종량제 봉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20리터, 50리터, 70리터 쓰레기를 버릴 때 그만큼 돈을 내고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네네. 그쵸? 그런 것도 또 이제는 완전히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우리 인식에 네 농촌도 많이 농지도 많이 달라졌네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농부이신 네 선글라스 낀 농부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이제 그렇네요. 그렇구나. 아, 또 이렇게 영농 부산물이나 이제 폐비닐들 어떻게 버리시는지 그런 얘기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 쭉 우리가 나눠봤는데 혹시 더 뭔가 요즘 하시면서 농사하시면서 또 뭔가 불편했던 점이랄까?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네요. 생각난 게 없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웬만한 대부분 이야기 하셨다는 걸로 제가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를 유미쌤 아니면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생생한 농사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제 농사일 그 자체보다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마주하게 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봄철 무단 이제 임산물 채취 문제나 농촌 쓰레기 문제, 영농 부산물 처리 문제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볍게 그냥 채취하려던 행동이 농민분들께는 삶의 터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많은 걸 저한테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묵묵히 땅을 지키고 작물을 돌보고 계신 선글라스 낀 농부님 네. 그리고 다른 농부님들께도 응원을 보내면서요. 선글라스 낀 농부의 농사 얘기는 다음 달에도 저희 생생한 농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